가을이 되면 고려대와 연세대가 정기전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니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에는 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앰프를 두고 일어난 승강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연대 응원단 앰프가 유난히 빵빵했습니다. 그래서 앰프 출력을 두고 응원단끼리 협의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2학년 때였나? 한창 경기가 벌어지는데 응원단끼리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연대 앰프가 너무 빵빵하다고 합의 위반이라고 고대 응원단 쪽이 가서 항의하다가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태를 벌인 거죠. 참 유치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유치하다고 손가락질하기도 뭐한 이유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짓을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1949년 6월 26일자를 보면 내무장관이 강원도 지방에 파견한 특파강사 조영환 씨는 홍천군 38선 접경 고지에 확성기를 장치하고 대북 방송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북의 이른바 공비들이 욕설을 해왔고 결국 발포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남한이 이렇게 했다면 북한이 하지 않을 리가 없죠. 1950년 2월 13일자, 즉 전쟁 12일 전입니다. 조선일보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대북 방송에 감동을 받은 인민군 장교가 귀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장교의 임무가 대남 방송이었습니다. 이 확성기 싸움은 전쟁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당장 휴전 3일 뒤인 1953년 7월 30일 조선일보에는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확성기를 통해 전쟁 끝났으니 즐거운 노래나 부르자오 하면서 설레발쳐왔고 국군은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켰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른바 심리전이었고 확성기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년대 60년대에는 이 확성기 싸움에서 남한이 확실히 밀렸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위였으니까요.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의 소위 악랄한 심리전에 진저리 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1962년 8월 24일자에서는 북한이 김포, 반도, 강화도 일대에 탐조등과 확성기를 각각 10세대를 가동하는데 우리는 확성기를 겨우 5대 운용할 뿐이라고. 그래서 접경 지역 아이들이 인민군 군가를 외워 부른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즈음 군 복무를 한 분들 가운데에는 조금 황망한 추억담이 많습니다. 신병으로 강원도 산골짜기에 와서 바짝 얼어있는데 북한에서 삼중대 전입온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한다는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알았지? 공포에 질 수밖에요. 심지어 접경마을 정미소에서 누가 팔을 다쳤는데 북한 방송에서 아무개씨 팔 괜찮냐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ROTC 1기 장교 출신 배병휴 씨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은 상당히 심리전을 잘했습니다. 한창 유행하던 한명숙의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와 박재란의 산 너머 남촌엔 누가 살길래가 흘러나오면 우리 국군도 따라 부릅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가사를 바꿉니다. 남조선 깡패박정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래가 끝나면 어김없이 배고픈 남조선 병사들이여 자유를 찾아 이거 월북하라. 여기는 먹을 것이 많다. 선동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북한의 격차는 심했습니다. 배병휴 씨 휘하의 군인들은 흑막사에서 호롱불 밑에서 이와 벼룩과의 전쟁하고 있었는데 북한 군인들은 전기불 밑에서 유니폼 입고 배구를 하며 이쪽 길을 죽였다고 하니까요. 급기야 배병휴 씨의 당번병이 월북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북 대결의 기본 원칙은 항상 이거였죠.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북한이 월북을 선동하는 간판을 내걸면 남쪽은 귀순 환영을 내걸었고 북한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틀면 이쪽은 대중가요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우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확성기의 성능이 달랐고 말싸움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그건 말년 병장 김병장의 고별 인사였습니다. 나의 김병장이다. 나와봐라. 와기로네 갓나새끼. 고생해라. 나 오늘 제대야. 너희는 남았지. 그러면 그날은 대남 방송이 없었다고 합니다. 종갓나새끼 벌써 가냐? 1972년 남북 공동성명 이후 중단됐던 양쪽의 심리전 방송은 80년대 이후 다시 힘차게 재개됐습니다. 이때쯤이면 남한의 경제력도 엄청나게 신장되던 때라 앰프의 물량에서도 북쪽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송소리에 북쪽 방송소리가 겹쳐지면서
최악의 소음이 만들어졌고 심리전단 소속으로 곳곳에 배치돼 있던 병사들은 청각장애가 생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심리전 방송은 동구의 몰락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카랑카랑함을 잊고 쥐꼬랑이 돼갔습니다. 스피커를 돌릴 전력조차 아쉬웠던 것이죠. 하지만 남한의 목청은 수백 개의 스피커를 통해 10시간에서 15시간 동안 방송했는데 북한 쪽으로는 밤에는 24km 지점까지 방송이 들렸답니다. 이 거리는 영등포에서 인천 월미도 거리에 해당합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은 그야말로 북한 군인과 인민들에게 뿌려진 말의 발칸포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북한은 상호 비방 중지를 요구했고 2004년 6월 14일 휴전선 전역에 배치됐던 양쪽의 기싸움의 무기 앰프와 스피커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끝나나 했는데 2014년 목함 지뢰 사건 발생 이후 대북방송 발칸포는 다시 가동됐고 문재인 정권 때 중지됐다가 윤석열 정권이 다시 재개했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북한은 기존의 선전전 대신 귀신 울음이나 날카로운 금소금, 짐승 울음 같은 소음으로 이에 맞서 왔습니다. 어린애 장난 같은 대결을 근 70년간 해왔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방송을 중단시켰고 북한도 바락 같은 소음 방송을 중단했으니 앞으로는 좀 제발 조용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휴전선 대남방송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 1986년 김일성 사망설이 유포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김일성 본인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일성 사망설로 한국이 들끓었을 때 대남방송에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방송이 나왔던 겁니다. 조기가 개항되고 김일성이 죽었다는 방송이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대체 이때 북한은 왜 그랬을까? 한국 정부의 판단은 북한의 고도의 심리전이었는데 그들이 이른바 민족의 태양 김일성의 생사 여부까지 이용해서 심리전을 펼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긴 하죠. 어쨌건 다시는 확성기 전쟁, 유치한 전쟁이 휴전선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